시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주님 목격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모신 분은요, 세계평화통일성전 김병규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김병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평화통일성전의 부회장, 한국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1988년에 이라 공장에서 그 6,500상 한일가정으로 축복을 받고 생츄어리에 2016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 몰래 2년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런, 네. 그때 이성열 회장을 만나 뵙고 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까지 네. 저는 가정연합에 있었는데 네. 어떻든 간에 처음엔 좀 배신감을 느꼈다가 나중에 네. 이제 이성열 회장께서 미국에 직접 가서 왕님을 뵙고 네.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상하게 단판 짓고 미국에 갔다가 왕님을 이제 모시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이, 그럼 통일교는 뭐고, 생츄어리는 뭐고,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버님께서 우리는 이제 통일교라고 우리가 불러왔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뭐 우리가 일명 말한 가정연합이나 아니면은 뭐 UCI나 아니면 우리 생츄리처럼 이렇게 이제 분파 형태로 나눴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버님의 정통성은 결국 통일교가 아닌가 생각, 뿌리는 통일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통일교를 유지하는 것이 아버님의 유업을 잇는 것이고 또 아버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지 않는가라는 입장에서 왕님께서는 항상 통일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아버님을 모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세계평화통일성전이 통일교의 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그런 면에서 제가 듣기로는 모태 신앙이셨다고 네. 또 어머니께서 굉장히 독실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장남으로서 또 이 종교를 만약에 따라가지 않으면 어머니하고 거의 결별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어머니께서 굉장히 이제 독실하셨다고 들었는데 모태 신앙의 어머니를 따라오시면서 갈등은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또 왜 어떻게 그 갈등을 이겨내고 또 아버님을 메시아로 따라가게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요? 제가 사실 어머님이 장로교 출신이신데요. 제가 그때는 뭐 일반적 기독교의 이제 성경의 강론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선악과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좀 약간 좀 유치한 수준의 얘기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집 앞에 있는 장로를 다니셨는데 제가 같이 이제 다녔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저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남들은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좀 배려가 있어서 별로 그렇게 반항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릴 적 생각하면 어머니가 상당히 좀 엄하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도 이제 저는 그렇게 장남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저항하지 않고 어머님을 잘 따라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통일교로 개종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또 아버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셨나요? 아니 아버님도 계셨는데 아버님 그렇게 계셨어요? 뭐 네.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여하시고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서 통일교를 개종을 하고 나서 마포교에서 일주일 네. 수요를 했는데 네. 어린 마음에 제가 거기 따라갔죠. 네. 이게 일반 기독교 듣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나였는데 네. 거기서 딱 세 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 네. 타락론, 네. 두 번째는 북한 내용, 그다음 네. 세 번째는 박보희 총재께서 말씀하신 나는 자랑 상고의 세 가지가 가장 기억이 남는 거예요. 네. 그 14살 어린 네. 청년인데도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동으로 오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그때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철 모르게 학교에 가면서 통일교육을 아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전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너무 똑똑하게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통일교 생활을 어머님과 같이 하고 동생들 들어오고 아버지 다 들어오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문제 없이 네.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츄어리에 들어오시게 되고 또 부협회장님 자리까지 또 이제 역임하시면서 이제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뭐냐면 그 주동문 사장하고 세계과학자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평화교수협회 사무총장 같이 맡은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집사람은 저에게 사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벌써 이성열 회장님을 만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네. 상당히 굉장히 분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네. 그 이상열 협회장을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당시 어차피 그 청파동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집사람이 그걸 이제 생취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함에도 불구하고 축복 과정들의 선배들이 생츄리에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여러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고 이상열 회장님 만나러 갔죠. 단판지로 간 겁니다, 사실. 네, 네. 단판지로 갔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첫 번째 이대형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냐면 한씨 어머니한 얘기는 안 좋은 얘기는 계속 흘러나오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그 이대 왕님하고 같이 그 하버드에 근무하셨던 미국 교수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교수님의 통역을 했었어요. 아, 네. 예, 그 당시에. 네. 네, 그분이 뭐냐면 뭐 청평의 대학원의 총장도 맡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교수협회 책임도 맡고 이렇게 하면서 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제가 왕님을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상 회장님께서 왕님을 뵈러 한번 가자 미국에 왕님을 뵈러 이제 그래서 갔죠. 그때 이제 국주님하고 왕님께 같이 그때 형제님 씨가 같이 앉으셔가지고 네. 여러 식구님들 가가지고 이제 한 시어머니들 왜 그렇게 네. 비난하십니까? 여러 가지 네. 이제 가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두 분이 굉장히 말이 없으셨어요. 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을 네. 정도의 적인데 그러면서 왕님과 국주님이 어떤 그때의 말씀을 듣고 진실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뭔가 말씀 못하실 것이 있지만 굉장히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든 그래서 마음이 좀 바뀌었죠. 네. 바뀌고 나서 그래도 이제 이 일을 가족이라고 했더니 네. 일을 못 버리고 네. 일에 또 몸을 담고 계시니까.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왕님을 만나 뵙고 나서 사실 그때 꿈을 그 전에 두 번을 꿨어요. 원래 아버님 꿈을 꿨는데 네. 그게 사실 아버님 꿈을 제가 안 꾸는 사람인데 그 생취 넘을 과정 속에서 네. 두 개 중요한 꿈을 꾸게 됩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그 부엌과 방이 연결되어진 그런 네.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네, 네. 부엌집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방 안에 아버님이 계신 거고요. 부엌에는 저하고 한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아버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준비를 해서 한 시어머니에게 식사를 전달해서 아버님께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한 시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면 제가 식사를 받아서 아버님께 드리고 아버님 드시고 난 다음에 한 시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꼭 또 그릇을 받아서 한 시어머니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시어머니는 대려 아버님하고 멀리 있고 제가 아버님 가까이 있는 꿈을 꾸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인지라고 쌍둥이 네. 형제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인지 동생이 네. 꿈에서 네. 한 시어머니가 저기 천정국에 가면 여기 선배들한테 무슨 뭘 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꿈에 자꾸 가자고 나한테 서두르는 거예요. 꿈에서요? 형님 네. 난 거기 갔다 와요. 거기 네. 형님도 좀 돈을 받아야지 않겠냐. 근데 보니까 한 시어머니 내실 같아요. 주무시는 방. 네. 이렇게 됐는데 구석에 있는데 한 시어머니 침대가 들어가 있고 거기 갔더니 이미 그 선배들이 와가지고 막 그 벽에 하얀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빨주노졌고 무지개된 무당집 같은 느낌. 완전 무당집이에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선배들이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뭐 빨간 노초 파랑 이렇게 그리는데 한 시어머니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렸다고 하면 이게 무슨 가방에서 집어넣으셔고 딱 돈을 꺼내면 지폐 같은 게 나와서 딱 던져주고 그래요, 선배들한테. 근데 권인진이가 인진이가 형님도 한번 그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야 이건 뭐 때문에 그려? 그런데 했는데 자꾸 강요를 하니까 내가 한 시어머니 침대는 저벅저벅 밟고 그 벽과 침대 사이 들어가서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무슨 그림을 그린지 모르지만 한 시어머니가 나한테는 지폐를 주는 게 아니라 동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 어머니를 딱 봐보니까 한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머리 완전히 풀고 눈이 완전히 인간적인 눈이 아니에요. 완전히 눈이 초점을 잃은 눈이고 그 다음에 가슴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속 밑에 속옷만 입으시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완전히 저를 바라보는. 그리고 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영적 파탄 상태가 맞습니다. 완전히 그 드러나는 그런 예. 꿈을 꾸셨네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이건 한 시어머니 집이라고 하는데, 방이라고 하는데 완전 무당집 같은.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서도 왕에게 복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님께서 요즘에 그런 꿈들을 꾸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뭔가 이상하다. 한 시어머니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꿈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넘어오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몽시로. 네, 몽시 2번을 근데 그렇게 보여준 것은 별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저희들은 아버님 꿈을 꾸면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이유가 있나 보구나. 이 부족한 자를 왜 이런 꿈을 보여주실까. 그 2번 꾸고 나서 이제 내가 그게 이제 그 원로 목회자가 청파동 사무실 있었는데 얼마나 그 영적으로 힘들지 모르겠어요. 네. 사무실 맞은편을 보고 있었는데 네. 그냥 막 짓누르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거기 있으면 몇 개월 다녔어요. 네. 뭐 연봉도 괜찮고 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어쨌든 마음을 정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왔죠. 네. 남자로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사주도 그때 상당히 조심도 있었고 애진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했습니다. 그렇죠, 신경적으로. 그렇죠.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경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딱 끊어서 네. 아닌 건 아닌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왜냐면 이렇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주체가 먼저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부인이 먼저 들어왔고 나를 못 믿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모양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렇죠. 좀 예. 억울함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소화하시고 또 그런 부인도 또 고맙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감정으로는 네. 상당히 억울하고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솔직히. 네. 예, 나한테 전혀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 뭘 했으니까. 아, 저 그것도 오늘 모르고. 다 나옵니다. 네, 오늘 네. 다 나옵니다. 여기서 털어버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네 자녀가 있으신데 네. 네 자녀가 또 다 아드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또 좀 겪어야 하셨던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또 그러면 또 아들이 많이 있으신 우리 축복가정 분들에게 또 조언 또 한마디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근데 사실 아들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왕주님도 지금 아들이 4분 계시고. 네, 동병상련을 막 시켰습니다. 네. 근데 제가 후회하는 게 결국은 왜 딸이 하나 없었을까라고 하는 큰 네. 후회도 있어요. 네. 그게 물이 많다는 건 알지만 네. 어저께 저기 신국님 그 돌아가면서 왕님께서 섭섭해 하셔가지고 얘기하시고 듣고 네. 야 아들 4명보다 네. 딸 하나가 저렇게 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야 딸이 참 집안의 꽃이다. 네. 그 이렇게 서로 하얗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감을 못 느끼잖아요. 네. 내 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아들도 자연스럽게 생츄리의 왕님을 함께 따르고 있다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네. 이건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죄송하지만 다른 집안에서는 아이들 데리고는 쉽지 않다고 하는 네. 상황 속에서 네. 뭐 특별한 강요 없이 내 아들들이 그래도 정착했다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들 이제 내 아들이 있는데 참 저는 집안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더군다나 아들들하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그냥 절간이에요. 절이에요. 앉아있으면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밥 먹고 각자 방에 가서 그냥 있다가 네. 그리고 자면 전형적인 그 한국 아버지 맞습니다. 모습이셨잖아요. 전형적인 네. 지금 사실 첫째, 둘째, 넷째가 축복을 받았었죠. 네. 근데 지금 셋째만 저랑 같이 한국에 있는데 네. 이제 첫째하고 막내가 미국 군인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가 일본에서 있고 네. 셋째가 한국에서 이게 전 커넥션입니다. 네. 근데 워낙 또 인터내셔널 하시다 보니까 우리 부협 회장님께서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는 미국 시민 걸 넘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셋째는
제가 미국 군인회 복무할 때 파나마에서 했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근데 국적이 4개예요. 네, 그래요. 여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여권, 일본, 한국, 그다음에 파나마가 이중국적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동을 하면 여권이 한두 달이에요. 아이고, 또 그런 에러가 있군요. 네, 이제 선택의 여유는 많은데 그런 복잡함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좀 국제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각자 지금 사는 나라 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떤 명절이 돼도 한번 뵙기가 어렵겠네요. 예, 아드님들 뵙기가 무슨 옥황상제 뵙는 것 같아요. 네.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우리는 아버님을 만난 것부터 역마살이 다 역마살이.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죄송하지만 뭐 왕빈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지금 사실은 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님에 따라서 좀 국제적인 사람들이 되고 있다. 내지는 국제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섭리가 아버님이 인류를 위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디 한 나라만 위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한 나라만 사랑하면서 그 한 나라 뭐 그렇게 소위 국뽕이라 그러나요? 맞아요. 네. 국뽕을 할 수 없는 아버님을 재림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없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부협 회장님 생각하면 참 많은 일들을 역임하시고 또 집안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실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 사모님과 또 아드님들을 사랑하시는 또 한 가정의 종족왕이시고 또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가족들에게 한번 영상 편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구 엄마, 그다음에 우리 진구, 김진우, 김진보, 김도영 내 아들에게 아빠로서였던 그런 책임을 충실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그리고 잘 자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고 권고하지도 않았는데 왕님을 함께 모시게 됨을 또 그렇게 협조해 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고민하는 엄마 아빠 고민하는 것을 또 해소시켜주고 또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각자 처소에서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모두가 더욱 살아가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구 엄마 미야모토 후지코 상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어려운 부탁을 제가 드렸네요. 네. 좀 어색하네요. 어색한데 거기에 또 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물을 엄청 드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김 부회장님을 모시면서 저희가 북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에 80번 넘게 이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렇게 북한을 왔다 갔다 한 남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박상권 사장 외에는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북한에서 그렇게 또 장기적으로 또 체류도 하신 분도 거의 5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남한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북한에 그렇게 많이 가시게 됐고 또 북한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북한에 관심이 많았지만 북한에 갈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아버님의 사랑 때문이죠. 네, 북한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온 것은 1998년도에 박상무 사장이 추월드그룹의 사장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그 일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 뉴욕 호텔에 있었는데 박상무 사장 사무실도 추월드그룹도 뉴욕 호텔 안에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뭐 다른 일을 하려는 입장에서 있다가 박 사장님이 북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1998년도에 한국으로 가자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 그때 가서 만든 회사가 금강산 국제그룹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금강산 국제그룹은 그 통일그룹과 현대가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만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현대라고 하는 한국 제일 큰 대기업하고 그 금강산 관광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싸웠죠. 정주영 회장이 그때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근데 그때 이제 현대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만드신 그 금강산 프로젝트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잘 가져간 상황이랑 마찬가지죠.
현대는 근데 굉장히 돈이 많았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기획실 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건립할 때부터 통일부에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 허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는 2박 3일, 3박 4일 아마 그때 유람선 투어를 했었고 우리는 당일 투어를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강인덕 씨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회사 같이 이제 신청을 금강산 관광 투어 신청했는데 결국 이제 저희는 그 강인덕 장관이 기독교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유보를 주고 현대그룹에 이제 그 허가를 줬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 허가를 받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가 통일부에서 똑같은 사업이지만 우리에겐 유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게는 그 당시 김대중 정권 속에서 사실은 북한에게 엄청난 돈을 이렇게 같이 나르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그 일종의 북한을 지원하는 자금이 그 어떤 비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고 우리는 사실 거기에 이제 사실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정치 연루가 되지 않았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 박 사장께서 우리의 그 현대와 우리의 공동 파트너가 아태였어요.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대남 혁명 조직기구의 김용순 비서가 담당하는 그 당시 김용순 비서는 김정일의 가장 측근이었죠. 그러니까 북한 조직인 거네요. 예, 수친구죠, 수친구. 그러니까 대단히 근데 이제 그 김용순 비서가 굉장히 그 잘해줬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대남쪽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남한 사람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근데 뭐냐면 일종의 자본주의가 됩니다. 그 사람들 계속 이제 또 교육을 받아요. 일명. 근데 이제 그 김용순 비서가 박보 총재님하고 그다음 아버님이 이제 만나실 때도 김일성 주석 만날 때도 계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남혁명의 그 통일전선부의 책임자였으니까 통전부라고 하는데요. 이제 남한 사람들 많이 접촉을 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접촉이 남한에서 현대 우리하고 그 아태라는 조직과 같은 조직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 서로의 사실은 뭐 이제 현대의 비밀, 또 우리의 비밀을 아마 그쪽에서 동시에 오배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그 당시 뭐 기억 남는 게 뭐 그 현대의 책임자 2명이면 벤츠 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더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해줍니다. 그때 그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인가요? 맞습니다. 소 1000마리를 이끌고 그 북한에 갔던 이야기가 굉장히 전설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당시 말로 뭐라 하냐면 소가 넘어갔다. 소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말로 소가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통일부에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신청, 그 이제 우리의 그 사업 대북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을 통일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접촉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강산 국제그룹이 유보를 받은 다음에 사실은 이제 박성근 사장님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조건으로 북한에 우린 그러면 평양 관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민 겁니다. 우린 금강산을 실패했으니 당신들 안 줬으니.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까지 넘어가셔갖고 프로젝트 준비를 다 했는데 처음에 참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참 실망하셨겠지만 정말 새옹지마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뭐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게 아버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제가 수십 차례 드나들면서 아니면 장기간 체류하면서 아버님의 그 배우의 어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놀랍다. 그러니까 뭐 이제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인 그것이 우리가 가서 뭐 가면 딱 벤츠가 나오고 거기서 캄보이드를 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평화정책을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북한 사람 자기 회사처럼 국가 사업처럼 생각해주고 그다음에 자기들 사업처럼 인정해주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아버님이 안 계시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북한에서 그렇게 대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아버님의 그 메시아적인 어떤 가치를 북한을 드는 많이 앉지 않았을까? 북한 사업을 제가 본격적으로 그 일하면서 모든 협상의 코너를
박상곤 사장님 위에서 이제 만나고 저는 이제 모든 실무 협상을 제가 다 이끌어 나갔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 쪽, 뭐 여러 가지 행사 쪽 이런 것들 전부 저한테 맡겨주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 가서 뒤집고 싸우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죠. 많이 싸웠어요. 그 나중에는 북한 말처럼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억양도 막 바뀌고.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도 같이 하면 그 사람도 우리 흉내내고.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사람들 흉내내면서. 어떻든 간에 그런 협상의 모든 것들을 제가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영광을 제가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평화자동차 공장 건설을 하는데, 금강산은 이제 접고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그 법인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자동차 건립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협상을 하면서 계속 북한을 드나들게 되는 거예요. 길게는 어느 정도 계셨어요? 6개월 정도예요. 6개월. 예, 6개월이었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협상을 계속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힘이 아니라 아버님의 힘으로 협상에 대해 쉽게 말하면 자주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협상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이제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사를 하든 행사를 하든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더 줄여나가느냐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포의 100만 평의 그 땅에 김정일 위원장이 준 그 남포 공장을 줬는데 그 공장을 건립하면서 이제 철골 자재를 처음으로 가지고 온 북한이. 그러니까 처음을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철골로 한 것이 처음입니다. 거기서 이제 공장을 크게 짓는데 남한 노무자들 제가 9명을 데려가고 북한 노무자 9명을 이제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공장을 건립하는데 데려가니까 둘 다 같은 조선 사람인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간 사람들 전부 그 공구 용어가 일본어는 영어입니다. 북한 사람 모르잖아요. 북한 또 그런 또 실질적인 문제가 또 있었네요. 실질 문제입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사람 이제 조수고 위에 올라가서 공사하는 사람들 이제 한국 사람인데 뭐 공부 달라면 이름을 가만히 앉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왜래요? 그런 거 안 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 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북쪽 사람들 알아듣고 척척척 손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이대학님하고 같이 북한의 평화자동차를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셨던 우리 김부엽 회장님이 뒤에서 계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장이 정말 아름답게 잘 지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았던 게 사실은 거기는 뭐 기중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큰 걸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지을 만한 어떤 그런 그 뭐 트레일러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어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규모가 정말 대단했고, 그 어느 나라의 무슨 자동차 회사라고 해도 뭐 꿀리지 않는 그런 규모와 또 기계화 시설이 정말 잘 돼 있던데요. 북한에서 그런 거를 처음이었으니까 되게 세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책임진 게 세계 평화센터였거든요. 유리 건물. 그 총책임을 졌는데 그때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게 이제 그 보통과 옆이니까 이 말뚝으로 물이 자꾸 나옵니다. 물이니까 그 건물이 균열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300방 정도의 철골을 박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지금 현재 그 천공기가 땅을 박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철골을. 근데 그걸 자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딨냐고 막 찾는데 저기 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 천공기가 아니라 철굿을 동그란 걸 그걸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냥 그걸 떨어뜨려서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박으면 한 3년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남한테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그 천공기를 내리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오는 배도 없고 옮길 수 없는 기계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루에 뭐 40방, 50방씩 박는 겁니다. 한 250개 박았으니까 대단한 일이었네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구슬로 박아서 한 3년 걸렸습니다.
구슬을 이렇게 매달았다 떨어뜨려가지고 한 방씩 박는 건데요. 네, 아, 아버지. 예, 그런 어떤 그래서 수동이었어요? 수동이가 위에다가 이 매달아가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당겨가지고 또 맞고. 아이고 아버지. 그래서 자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네. 아, 자기는 이런 거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천공기를 가지고 우리가 놀래가지고 네. 그걸로 가지고 하루에 뭐 몇십 방씩 박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또 최초로 유리 건물로 낸 걸 지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든 간에 그 당시 박성문 사장의 생각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짓지 않는 선진 건물을 지으고 나면서 북쪽의 새로운 어떤 건물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네. 그런 뭐 상당히 북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죠.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북한이 예. 그런 건물과 또 그런 투자와 이런 걸 통해서 아, 문선명 선생님이 정말 북한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순환 비행장 평양 비행기에 들어설 때 딱 되면 벌써 북한에 있는 세관들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네. 근데 평화자동차면은 다 패스예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전광판에 휘파람 막 그래가지고 막 붙고 그래서 그 평화자동차 맞습니다. 네, 자동차 선전도 막 붙고 막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걸 책임을 졌는데 그 광고판이 네. 망비 생각보다 훨씬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끝에도 이 정도라 되시면 돼요. 아, 그렇게 큰가요? 예, 그게 평양에 7군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평화장차를 모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북한 순환공에 들어올 때 평화장도 직원 들어올 때 네. 그들이 되게 관대하고 거기 굉장히 사치 조사거든요. 네. 우리는 근데 굉장히 결국 아버님 참 사랑이죠. 그렇죠. 아버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님의 그 메시아적 사랑과 능력, 아버님의 그 업적이 우리를 다 서포트해 준 거죠. 네. 그 외에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또 이제 저희가 아버님께서 김일성 주석을 그때 만났을 때 그 후에 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평화자동차, 뭐 평화센터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참 아버님께서 앞에 가시면 또 저희는 또 뒤에서 또 누군가 받아서 또 이걸 감당해내고 맞습니다. 또 아버님을 또 증거하고 맞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감당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주도 여러 번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주에 가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정주에 무슨 뭐 평화공을 만들었다니 뭐 생가를 굉장히 꾸며다니 이렇게 하지만 사실 가면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굉장히 초라하고 자그만하게 네네 하셨죠. 아버님 생가에 뭐 그냥 조금 지는 걸 좀 발라서 하는 것뿐이지 무슨 거기에 돌 이런 거는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아버님께서 마음이 어디에 있으셨는지 네 정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무슨 뭐 정주 평화를 굉장히 뭐 의리의리하게 세웠다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네, 오히려 평화자동차라든지 또 북한 사람들이 와볼 수 있는 맞습니다. 평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크게 지으시고 거기 안에서 또 저희 또 수고하시는 많은 또 한국 또 일본 식구님들이 맞습니다. 네, 또 계셔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아버님하고 좀 기억나시는 평화자동차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아버님께서 이제 북한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민단하고 조총련 관계를 빨리 풀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버님 그 당시에 이스트가드에 계시는데 의원님 모르시게 박성원이 급하게 저하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 평화를 돕는 정부 관련자가 있었는데 저하고 두 사람을 일본에 보내줬어요. 일본에 보내가지고 그 전부터 이제 조총련 책임자를 만났었죠. 만났고 이제 조총련의 부책임자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 그 조총련 문제도 사실은 평화장에서 다니면서 꼰투와 연결됐어요. 네. 근데 그 이제 그 조총련 선수가 홍창수한 선수였는데 응원단이 한 300명이 와야 되는데 그 당시로 단체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300명의 응원단 비자를 받게 해줬어요. 네. 아마 북한하고
그때 김대중 정권하고 우리의 관계선상에서 억지로 진행된 건데 사실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3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아버님 이스트 가든에 계시면서 조총련과 민단이 하해하는 각서를 써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됐어요. 네. 화해를 하는. 화해를 하는 각서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그걸 제가 그 박성구 사장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아버님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지금 어떻다 간에 하해 각서를 썼다는 조건이 형성이 돼서 하해 각서를 팩스로 보내도록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평화정차가 처음 걸리고 나서 신사동에 사옥을 마련했는데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시어머니가 부모님께 오셔서 기업을 세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제 성령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그때 팔레 축구 선수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구역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아버님, 그다음에 한 시어머니, 그다음에 박성원, 저 이렇게 4명이서 가지고 축도를 하셨는데 그 당시 아버님께서 북한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기도에서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를 드렸던 장면이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몇 차례 그 이제 천정부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 시어머니가 이제 박성원 선생님 들어가시면 제가 밖에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일본에 있는 고야라기 사장이라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해피월드에서 자본을 대우신 그런 통로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천정부 저를 데리고 가시면 한 시어머니 그 옆에서 물어보시고 그런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이런 얘기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버님께 직접 뵙는 게 적었지만 아버님께서 박성원 선생님께 보고를 하면서 얼마나 대북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항상 느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그 대북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박성원 선생님 항상 얘기하시고 박성원 선생님 저랑 이제 의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우리는 그 팩스가 일본을 통해서 갔습니다. 북한 사무실로 보통 호텔인데 우리 거기다 이제 보통 뭐냐면 암호를 많이 써요. 이제 돈이란 표현도 안 쓰고 전부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씁니다. 왜냐면 그걸 북한이 그대로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암호도 많이 쓰고 이제 북쪽을 상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군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남쪽에서 북쪽에 박사님 계시고 그러면 급하게 이제 편지가 옵니다. 뭐 아버님께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협상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님의 북한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셨고 아버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그 우리 아버님의 그 생각은 허술했지만 그 북쪽 사람들이 보는 그런 건물들을 아주 훌륭하게 그 다음에 북한의 자랑이 될 수 있게끔 만드시려고 그런 걸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요. 그 유리 건물이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아버님이 세워주셨네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평화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세운 데 있어서 박사장에서 아버님 명을 받아서 항상 보고 들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아버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거죠. 근데 또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은 또 이런 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북한에 너무 많은 그 비자금을 흘러 들어가게 한 게 아니냐.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또 북한 사람들이 또 차도 사고 또 이렇게 호텔도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북한에서 돈을 벌었던 내력들도 일본 공안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북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까지 그 남북 경협 사업에 있어서 성공한 기업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 상황으로 해서 갑자기 문을 닫거나 거기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게 뭐 대표적인 현대 쪽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도 그랬고, 그렇게 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평화정도 통해서 사실은 개인 차를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개인들도 다 이제 단체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 단체가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평화농차가 수익이 한 50만 불 이상 됐던 거예요. 그건 상당한 거고, 그걸 남한에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또 신고를 했고. 그러니까 수익 사업으로 정착친 것은 평화농 처음이 아닌가. 통일부에서 놀랬겠어요. 놀랬죠. 근데 그게 중요한 본보기 되는 게 북한에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남북경협의 그 정치적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런 실적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실은 한학자 어머니 때문에 많이 떠들썩합니다. 한국이.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말씀을 드리지 말까 이렇게 조금 고민도 했었는데 오늘 또 흔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우리 김 부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 김 부회장님이 보시는 가정연합의 현 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지금 뉴스화 돼 있고 일본에서는 그 아베 수상의 그 암살 사건으로 해서 번진 그 내용이 일본 가정연합의 해산을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불똥이 튀어서 사실은 그 윤용호 씨 사건에 대한 것들은 전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자기가 한 내용을 뭐 여과없이 계속 퍼뜨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저도 그 얘기를 이미 가정연합 출신으로 들은 바가 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버님을 같이 따라오던 가정연합,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 한씨 어머니의 그 아버님에 대한 배신을 통해서 한씨 어머니 불쌍한 것도 있지만 아버님이 참 안 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굴 보고 들어왔느냐. 우리가 신화의 길을 참 아버님을 메시아로 믿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한씨 어머니를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메시아신 참 아버님 말씀과 참 아버님을 믿고 들어왔는데 한씨 어머니가 결국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아버님 말씀 모두 바꾸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재림주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아버님은 어디 가셨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전체 가정연합이든 유시아이든 우리든 간에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아버님에 대한 얘기가 부정될 때마다 마음이 진짜 찢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공처 따라가는 목적이 아버님이고 아버님을 따라감으로 인하면서 영생을 누리고 그 아버님의 메시아성, 그 메시아적 업적과 그 메시아성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럼 가정연합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한씨 어머니의 저런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아버님에 대한 배신을 가감없이 막 드러내고 아버님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아버님 무슨 꼬리표가 있다느니 뭐 아버님 말씀을 완전히 바꿔치는 그 아버님 지금 책을 가정연합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되면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린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정에는 남아있는 식구들의 태도나 그들의 방향은 무엇이냐? 그들의 심정에, 그럼 과연 심정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버님께서 지상이 없다고 해서 영계 가셨다고 해서 아버님이 없으신 게 아닌데 그들은 과연 그거는 이제 주님의 속성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거죠. 네, 주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맞습니다. 미래도 사실은 영원하게 같이 맞습니다. 있으신 거고 영육계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지상에서 육신을 벗으셨다 하더라도 영육계를 다 치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치리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메시아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그게 너무 많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알맹이는 참아버님 메시아를 믿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참아버님의 그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재림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이 없으면 사실은 저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지금 북한 일도 너무 오랫동안 80여 번을 다니시면서 하셨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아버님을 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급급하지 않나.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한학자 어머니를 이제 바벨론의 음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으로 이 대왕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올바른 관점이 아닌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일본에 왕님 처음 가셨을 때 그때 가정연합 사람들이 150명 와가지고 데모할 때 왕님께서 당신들은 나한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께 도전하는 거다 이 얘기를 했을 때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베 수상 암살 사건이 나고 이건 무서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무 가진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왕께서 아버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 효도심, 네. 아버님의 절대 사랑.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올 수 있는. 그렇지만 지금 가정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일종의 다른 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그건 얼마나 그건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초라하고 네. 뭐 몇 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발버둥에 물질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 뭐 공산주의도 물질주의고 아버님 또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또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근데 말씀하실 수 더욱 있죠. 대단한 것은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참 존경스럽죠. 아버님을 또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버님을 메시아로서 영접하시면서 은혜 입은 자로서의 네. 그런 사실은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장시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메시아를 참 아버님을 만나시기 전에 네. 김병규와 참 아버님을 만나시고 나서 김병규가 어떻게 변했다 이런 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중간에 방황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1.5세다 보니까 2세도 아니고 네. 뭐 1세도 아니고. 네, 그 정말 힘드셨을 것 근데 같다는 그때 생각이 갈등이 들어요. 있었어요. 네. 청년 때. 네. 제가 북한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자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저를 어떻든 아버님의 그 위대한 어떤 사업에 관련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그런 부분은 그 어렸을 때 북한 사업에 감동받으셨던 그것이 또 그렇게 또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또 되게 신기하죠. 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님의 사업에 부족한 사람이 관련될 수 있었는데 그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제가 딱 하나만 더 북한에 네.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 세계 여자 권투 대회를 개최했었어요. 네, 북한이 권투를 아주 잘하지요. 잘합니다. 예. 권투 세계주의, WBCF라고 하는 세계주의거든요. 진짜 네. 큰. 그때 회장을 박상문 사장이 맡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국제 이사를 맡았는데 제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시합을 했는데 그 정주영 축구 2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날 제가 밤새도록 6개국 6자 회담식으로 그 시합을 만들었어요. 러시아, 북한, 네. 한국 선수, 일본 선수 추격해가지고. 근데 뭐냐면 미국 국기가 들어와야 돼요. 네. 불가능하잖아요. 네. 성적기를 줘야 되는데 새벽까지 제가 네. 4시까지 했어요. 시합 전에 네. 4시까지 북한 협상을 했어요. 우리는 야 노란 머리인데 이게 러시아 선수인지 다른 선수인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우리는 성적을 세우니까 북쪽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에요. 그건 미국 적. 네, 네. 미국 원수. 주적이 원수인데 네. 어떻게 세우느냐. 네. 그리고 우린 자기 성적이 갖고 있지 않다 막 그러면서 네. 근데 결국 그것을 보고를 김정일한테 김정일이 허가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성적이 없다. 성적이 진짜 좋은 성적을 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네. 어떻든 성적이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선수하고 이제 붙은 겁니다. 네. 근데 붙었는데 링에서 이제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이제 성적을 이제 미국과 딱 이렇게 내놨습니다. 네. 2만 5천 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그 정주영 체육관에 북한 2만 5천 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나서 박상근 사장이 미 국무부에서 불려갔어요. 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느냐. 그리고 나서 네. 뒷얘기가 더 재밌네요. 북미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스포츠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뭐 거의 미국이랑 뭐 북한은 네, 완전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원수였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세우면서 네.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고 박상근 사장 군부에 불려가서 네. 이 얘기를 다 전달하고 네. 그리고 전 진짜 놀란 게 현장에 있을 책임자였기 때문에 2만 5천 명이 다 기립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성조기를 한복을 입고 입장을 하는 거예요. 네. 대만에서도 아버님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 통일 이제 아버님이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아버님의 그 순간이 네. 네, 북한과 미국의 그런 나라의 갈등이 예. 넘어서는 그러한 맞습니다. 순간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께서는 진짜 평화의 사도이신 게 네. 전쟁을 하지 않고도 네.
그 사랑으로 다 품어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조청년과 민단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이고. 네. 너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우리 김 부회장님이 아니신가. 미래에 또 정주 해방을 위해서 또 쓰여주실 큰 인물이 아니신가.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재림주님의 목격자 시청자분들한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대만에 와보니까 아버님이 참 급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왕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왕님의 어떤 아버님과의 교감이 우리 세계평화통일 송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반은 우리가 돈도 많지 않고 식구도 많지 않지만 아버님을 모시고 간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승리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아버님의 이루시는 아버님 가고자 하는 섭리의 우리의 끝을 우리가 마감할 수 있는 주인공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계신 한국 식구님들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식구님들이 힘을 내시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은 아버님이 메시아이고 아버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버님이 메시아가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저희들은 좀 더 당당하고 힘차게 나간다면 우리는 아버님 원하신 섭리의 끝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어떤 주인공으로서 남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마치고 또 영계 가서 아버님 자랑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재림주님의 목격자 채널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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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